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5월 2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31% 빠져서 268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약간 빠졌네요. 거의 뭐 계속 2700선을 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코스피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랑 나스닥이 조금 엇갈렸습니다. 다우는 플러스가 났고요. 0.23% 올랐습니다. 나스닥은 0.3% 이렇게 빠졌습니다. 어제 이제 연준 FOMC가 있었죠. 그 장중에 거의 1%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상승폭을 다 되돌리고 말았어요.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 좀 뭐 방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그 인건비 이제 비용 고용 비용이 이제 좀 높게 나오면서 분기 1.2% 증가로 나왔죠. 네, 그래서 그건 거의 연으로 5% 가까이 이렇게 지금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인플레 우려가 컸었고요. 그러면서 혹시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우려까지 나왔는데 어제 이제 파월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일단 뭐 못을 받기는 했습니다. 근데 뭐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금리 인하냐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.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또 확실하지 않습니다. 그만큼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는 좀 호재로는 작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테이퍼링 그 축소는 좀 나왔습니다. 250억 달러 이상 뭐 채권을 더 팔지는 않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죠. 그런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시장을 달래주긴 했는데 지금 뭐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제 뭐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엔비디아가 4% 빠졌고요. 브로드컴 4%, AMD는 9%가 빠졌고요. 그리고 마이크론도 3%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. 반도체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또 빠진 것도 있고요. 또 AMD가 확실히 좀 실망스러웠어요. 보면 여전히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고요. AMD가 좀 많이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AMD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.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은 좀 오른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.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후에 거의 4.5%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같은 경우는 뭐 1.4%, 2%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. 아마존 같은 경우는 2% 이렇게 올랐습니다. 테슬라는 1.8% 이렇게 빠졌습니다. 테슬라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거를 조금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반도체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좀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고요. 오늘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 정책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나오긴 나왔습니다. 공시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역시나 뭐 좀 기대 이하였습니다. 뭐 자율 공시라고 하고요. 뭐 특별히 이런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공시 가이드라인이어 가지고 뭐 특별히 내용이 나올 만한 건 없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아니면 근본적인 뭐 거버넌스 개혁이나 이런 것들의 얘기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요. 뭐 5월 달에 이제 계속 뭐 얘기가 나올 거니까 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좀 기대는 많이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 하락을 했고요. 은행주 같은 경우 그래서 꽤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. KB금융 같은 경우 4% 넘게 빠졌고요. 신한지주가 1.8%, 하나금융지주도 2.9%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0.8% 이렇게 빠졌고요. 미국 반도체 주식이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 반도체 회사는 뭐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 0.6% 올랐는데 뭐 참 미국
미국 회사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. 보면 미국 올라갈 때 그렇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, 거의 뭐 좀 따로 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8만 6천 원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지금 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 외에 뭐 다른 주식들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던 가운데 밸류업 주식들이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좀 내려간 것 같고요. 조금 상승 종목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, 4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최근에 거의 25만 원 가까이까지 갔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. 거의 뭐 21만 원 수준까지 빠졌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. 22만 원대 정도에서 마감을 했네요. 네. 그래서 뭐 우리 증시도 2700을 못 넘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은 계속되는 것 같고요. 어, 미국 지금 선물이 좀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미국이 뭐 금리 인하를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뭐 미국 사실 기업들의 이런 실적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. 네, 그래서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와주면 미국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 외에 뭐 다른 지표들 보시면 일단 WTI가 80불 밑으로 빠졌습니다. 지금 79불까지 와가지고 석유는 상당히 지금 가격이 안정적입니다. 네. 그리고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4.6%. 네, 요새는 거의 뭐 4.6%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네,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 환율은 지금 1370원대에 있고요. 요즘 그리고 또 달러 엔 환율을 많이 이렇게 살펴보죠. 지금 155엔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달러 엔 환율도 저번에 이제 160 가까이 이제 가면 일본 은행에서 이제 개입이 나와가지고 그 이상으로는 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아마 달러 엔 환율도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뭐 밸류업 이게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지수가 좀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도 그런 걸 붙잡으려면 계속해서 좀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또 괜찮은 그런 또 얘기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